오늘은 이제 형사 절차, 형사소송법이라는 데를 들어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형법을 배웠잖아. 형법 따르고 형사소송법 따로야. 그러면 여기 제목에 선생님이 형사 절차 가로하고 뭐라고 써놨어? 형사소송법이라고 나왔지. 형사소송법도 있고 사실 우리가 민법에서 민사소송은 안 배웠잖아요. 근데 민사 절차도 민사소송법이야. 절차는 소송법이야. 이런 절차에 관련된 모든 법은 쓰세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사법에 들어가지만 민사소송법 공법입니다. 형법은 형법도 공법이지만 형사 절차를 다룬 형사소송법 역시 공법입니다. 공법. 그래서 오늘부터는 형사소송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자,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제목을 보시면 형사 절차의 이해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 파트는 형사 절차를 배우는 거야. 형사 소송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냐를 보는 건데 형사 절차를 할 때 대원칙이 있어. 우리는 그 사람이 판결을 통해서 유죄라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해줘야 돼. 그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 2개 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밟아야 돼요. 절차를 무시하면 비록 그 사람이 유죄인이 뭔가 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굉장히 상당히 의심이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옵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절차는 너무 중요합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2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넣고 출발하죠. 형사소송의 대원칙, 형사 절차의 대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 이 대원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나가 볼게요. 여기 보면 학습 목표가 뭐야? 우리가 지금 형사 소송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판 가기 전까지, 형사 재판 가기 전까지와 다시 형사 재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절차를 다 볼 겁니다. 그래서 학습 요소에 보면 형사 절차, 수사, 기소, 형사 재판, 그 다음에 판결 나올 때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 유예 가석방까지 나중에 얘를 설명을 한번 쭉 다 한 다음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뭐부터 가겠습니까? 수사와 기소 가기 전에 일단 형사 절차는, 다른 말로 형사 소송은 어떤 내용이냐? 일단 이거 공법이랬죠. 국가입니다. 주체는. 국가가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형사 절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는 굉장히 넓은 과정이야. 경찰에서 담당하는 수사가 있고 검사가 기소하고 사법부로 넘어가면 재판까지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3개의 기관이 나오지. 경찰, 검찰, 사법부. 그중에 경찰과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법부로 넘어가서 재판하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형사 절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 절차의 제 첫 단계가 바로 뭐야? 수사입니다. 수사. 자, 수사의 뜻.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우리는 수사라고 부른다. 이건 대부분 경찰이 하죠. 그런 다음에 기소라는 거. 자, 수사를 통해서 경찰들이 피의자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불러.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들, 어떤 증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한테 넘깁니다. 검사한테. 그러면 검사가 다시 경찰에서 넘어온 서류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요. 검토한 다음에 검사가 뭐해? 아, 이 사람은 재판에 회부해야겠다. 이 사람이 확실히 피의자가 피고인 것 같다라고 하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게 기소입니다. 즉 기소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아직까지는 검찰에서만 할 수 있어요. 검찰에서만. 경찰은 기소 못해. 기소라는 건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이야. 재판에 회부한다. 나중에 이건 일단 주치지 말고 한번 설명 쭉 들은 다음에 회기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이때 수사하고 기소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뭐냐?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서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있어. 그럼 피의자를 우리 경찰이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수사한다 그랬지. 수사할 때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아무래도 납치면 뭔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검사에게 얘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사할 수도 있지만 꼭 하나 머릿속에 지금 넣어도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야. 그럼 선생님 구속 수사는요? 가둬놓고 수사하는 건 예외야. 예외. 알겠니? 너희가 너무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 피의자를 대부분 구속해서 수사하니까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닌가? 아니야.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 예외적으로 체포나 구속이 필요한 경우 영장은 누가 신청하냐면 영장 신청은 검사가 하고 발부는 판사가 합니다. 다시 영장 신청은 검사가 해. 근데 발부는 누가 해주는 거야? 판사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 없어요. 영장에는 무슨 영장이 있냐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 다음에 압수영장, 수색영장이 있어요. 체포영장은 말 그대로 체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수하고 수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장은 모두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절차 나오지? 수사의 절차. 고소를 통해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돼? 누군가 고소해. 아니면 누군가 고발을 해. 아니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할 수도 있어. 아니면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를 하지. 누가? 수사기관에서. 보통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이죠.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되는 피의자를 수사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넘겨요.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이 사람을 재판에 기소할지 아니면 검사가 살펴봤을 때 야, 이 정도 증거 가지고는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불기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복잡할 거니까 어디서부터 우리는 필기를 할까 했더니 어머 여기는 모두 다 필기가 돼 있네요. 형사 절차의 이해에 원래 이 페이지가 하나 비는데 여기는 왜 이게 써있죠? 자, 우리 다시 필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필기하시면 돼요. 맨 위에다가 128페이지 맨 위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는 일반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는 일반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유죄 입증의 책임은 오직 검사에게 있다. 여기 선생님이 한강때 주신 부분 있죠? 여기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입증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민사랑 달라요. 여기서 유죄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입증은 검사만 할 겁니다. 일단 쓰세요. 여기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다가 내용 쓰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내 원칙 아까 선생님이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했었잖아. 이 적법 절차의 원칙 먼저 한번 써보죠. 수사기관이나 검사는 정해진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은 옆에다 쓰면 됩니다. 정해진 방법으로만
정해진 방법으로만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 증거 수집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증거 수집은 무효죠. 증거를 채택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다음 무죄 추정의 원칙이요. 특정인이 특정인이 유죄인지의 여부는 검사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 검사가 입증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입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안 돼요. 자,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검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객관적인 증거로서만 입증한다는 거. 다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한 이유는 국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국가랑 국민을 봤을 때 당연히 국가가 물리력, 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자예요. 그러니 국가기관이 국민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약자 아닙니까? 그들을 억압하거나 국민들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독재국가 시절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죄 없는 어부라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일반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도 시켰고 감옥이 몇십 년씩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나왔어. 유죄는 검사만 입증할 수 있다. 반드시 증거로서만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증거재판주의다 우리나라는.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을 봐주면서 이제 다시 우리는 수사 절차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수사 단계에서 아까 선생님이 수사가 개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랬지. 먼저 고소야. 근데 고소는 누가 하는 거냐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폭행을 당했다거나 내가 강도를 당했어. 내가 집에 외출하고 들어왔더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럼 피해자죠. 이 피해자가 직접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내 결혼 폐물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라고 경찰에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고소야. 알아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있어.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이야. 피해자가 직접 경찰, 즉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3개월 내에 수사 종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면 3개월 내에 수사 종료, 즉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속한 형사 절차를 보장해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오래 끄면 나 신고했는데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 정말 환장하겠죠? 고소는 외웁니다. 누가?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거. 다음,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야.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 폭행을 당했어. 나는 너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 내가 고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아니면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보고 대신 해주는 게 고발입니다. 알겠죠? 고소와 고발의 차이. 그 다음에 자수는 이건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 가서 하는 거죠. 자수. 그 다음에 인지라는 건 뭐냐면 수사관이 즉 경찰관이 여기서 이 장소에서 뭔가 의심스럽고 불법 도박 같은 걸 하는 것 같아. 그럼 경찰관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인지수사라는 거. 다음, 아까 현행범은 알죠? 막 때리고 있는 사람을 잡는다는 거. 칼로 찌르고 있는 살해 현장에 직접 가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 개시 단계 하나, 둘, 셋, 넷, 5개 기억하세요.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시작된다? 수사가 시작된답니다. 수사가 시작된다. 이제 수사 단계 첫 번째 하나 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수사 개시에서 수사가 만약에 시작됐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의 원칙은 그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도망갈 것 같아. 도주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체포시켜놓고 수사해야겠지. 체포하거나 아니면 구속하고 압수수색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영장 필요해. 그런데 영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무슨 주의야? 사전영장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영장주의. 즉 체포하기 전에 영장을 먼저 발부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고 싶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야. 체포 먼저 한 다음에 영장 받는 게 아니라 영장 받고 체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전영장주의 알겠어요? 구속시킨 다음에 영장 받는 게 아니라 구속시키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슨 주의? 사전영장주의. 그런데 예외가 있지. 아까 내가 현행범이잖아. 이 사람이 A가 B를 막 찌르고 있는 와중에 찌르고 있는 거 계속 지켜볼 겁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어. 이게 현행범이잖아. 현행범을 체포하는데 무슨 영장이 있겠어요? 이미 영장, 내가 미래를 내다봐서 내가 5시간 뒤에 A가 B를 찌를 거야. 그러니 미리 영장을 받아서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현행범을 체포할 땐 이거는 일단 체포를 먼저 하고 뒤에 영장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입니다. 알겠죠? 다음, 긴급체포도 마찬가지야. 우리 경찰서나 경찰 파출소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이거 수배 전단? 수배 전단 같은 거 못 봤어요? 수배 전단 같은 걸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가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니네가 나 저 사람 이틀 전에 수배 전단에서 봤어. 그 내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도착을 해서 잡아가는데 그때는 영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긴급체포나 수배전단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체포할 때는 이건 일단 체포를 먼저 해. 먼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사람들도 48시간 동안은 가둬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현행범이든 긴급체포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 영장 청구는 누가 한다고? 검찰이. 그러면 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바로 영장을 내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얘는 의무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영장 실질심사는. 그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오케이? 아우, 선생님. 네, 선생님. 부르지 마세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이 사람이 구속시켜놓고 수사해야 되겠다 싶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을 발부하면, 이제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가둬놓을 수 있지?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야? 구속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도요, 무한정 구속시켜놓을 수는 없어요. 경찰서에는 10일까지만 구속시켜줄 수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있죠? 유치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장.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경찰서 안에도 이렇게 철창 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10일 동안 구속시킬 수 있고 다시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찰청에서 검사도 수사합니다. 경찰이 일단 넘기면 검사가 받아서 수사해가지고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때 검사가 수사할 때는 역시 검사도 10일 동안 검찰청에 구속시켜놓고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사가 너무 길어져. 그럴 때는 한 번에 한해서 10일 동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검찰 최대 3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연장해도. 최대 30일이야. 한편 이때 수사 단계에서 의심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피의자라고 불러. 피고 아니야. 피의자야. 피의자는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안 해도 돼. 묵비권 행사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죄 입증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검사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할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아까 자수했어. 자수한 사람은 뭐 자기가 뭔가 심정의 변화를 겪고 내가 정말 반성해서 자수했으면 그때는 수사에 협조해도 되는데 의무는 없다는 얘기야. 수사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묵비권은 권리야. 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묵비권은 권리. 거짓말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 재판은요, 나중에 그 재판 갔을 때 변호사 없이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민사 재판은 변호사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형사 재판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국가에서 해줍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자,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갇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피의자 입장에서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건데 나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나를 구속시켰어. 근데 난 나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럴 때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구속 적부. 나의 구속이 적합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게 구속 적부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속 적부심은 언제 하는 거야? 구속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하는 거야. 다음, 이봐. 영장 실질 심사는 아직 구속되기 전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와. 자, 영장 실질 심사는 내가 피의자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피의자가 돼보세요.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죽였든 여자친구를 죽였든 살인사건을 피의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이 구속되기 전에 검사가 이 사람을 얘를 그대로 집에 놔두면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여러분은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여러분을 불러요. 피의자를 부릅니다. 즉 여러분이 아직 구속되기 전에 받는 게 뭐야? 영장 실질 심사. 근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판사가 얘 도망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영장을 발부했어. 그럼 여러분 뭐 됩니까? 구속되지요. 근데 구속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나의 구속이 나는 내 생각에 나는 부당해. 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난 죄를 짓지 않았어. 난 안 죽였어. 근데 내가 왜 도망가? 그러면 날 구속시켰다고? 이건 부당해라고 하면 구속 단계에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피의자가. 나의 구속은 부당하다.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자, 다음 아까 영장이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인데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예외가 현행범과 긴급체포가 있잖아요. 근데 긴급체포는 어떤 경우가 있냐?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하냐? 피의자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주소지에 갔더니 애 없어. 저기도 안 살아. 이러면 얘를 납두면 어떻게 얘를 불러다가 그때그때 수사하겠습니까? 그쵸? 그럴 때는 그냥 구속시키는 게 편하겠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한다는 얘기야?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수사 개시. 와우, 쉽죠? 와우. 그러면 원칙은 불구속이니까 불구속 수사를 하든 아니면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든 이제 수사를 했어. 수사를 하고 나면 경찰에서 쭉 수사가 끝났지. 수사 종결됐죠. 수사 종결이 되면 보내는데 경찰이 검찰로 보내는데 그때 우리는 보낼 때 어떤 단어를 씁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라는 단어 씁니다. 송치. 그러면 이제 검찰이 받았지. 검찰이 받았어. 검찰은 뭘 받아? 피의자와 경찰에서 수사했던 이 증거물들, 수사 결과물과 경찰이 의견서를 덧붙이거든요. 담당 경찰이 수사 의견서라는 걸 보내요. 그러면 수사 의견서는 이 검찰이 쓰면 되겠네요. 경찰이 피의자와 수사 결과물을 보내면 검찰이 수사 의견서, 즉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하지 않을지
기소와 불기소는 누가 결정할 거야? 오직 검찰만 할 수 있어. 기소 독점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가 바로 피의자를 기소, 재판에 넘길 때 넘기지 않을 때를 결정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쭉 한번 다시 쓰고 쓰면서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형사 절차에서 수사 단계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사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 그래서 아까 우리가 2번을 보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한테 넘긴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검찰입니다. 경찰이 넘겼어요. 넘겼기 때문에 일단 검사한테 넘어왔어. 모든 사건이. 그럼 검사는 경찰로부터 받은 피의자와 수사 결과물을 보고 쭉 검토해서 자, 이 피의자가 정말로 의심이 많이 돼.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이 사람은 유죄구나. 유죄가 확실하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기소합니다. 기소.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검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은 필기를 여기다 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검사에서.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액션을.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A는 기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기소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검사는 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릴까? 첫 번째, 범죄 사실이 없어. 봤더니 두 번째,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때입니다. 증거 불충분. 어차피 가면 재판에서 입증이 너무 증거가 부실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친고죄이고 고소가 없는 경우. 아까 선생님이 수사가 개시될 때 고소와 고발이 있다 그랬죠. 고소는 본인이 하는 거랬죠. 친고죄라는 건 우리 좀 이따 쓸 건데 일단 친고죄이고 고소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모욕죄라는 건 본인이 반드시 고소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내가 모욕을 당했는데 내 부모님이나 내 친구나 나의 애인이나 나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대신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본인이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는 고소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어떻게 기소합니까? 못하지. 그럴 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거지. 그 다음 친고죄이고 고소가 없는 경우도 불기소 처분이고요. 네 번째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불처벌 의사가 처벌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가 접수된 경우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인데 피해자가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고소했다가 나중에는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이럴 때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셔야 될 게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겠죠.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자 따로 써야겠는데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 쓰면서 이 색깔 바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친고죄에 대해서 여러분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친고죄 여기다가 쓸게요. 네? 어디요? 친고죄. 아까 친고죄는요. 본인이 반드시 고소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 즉 제3자는 안 되고요. 범죄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여기서 이제 범죄 피해자 아니고 이제 또 그 외의 사람은 법률이 정한 자가 있습니다. 그 자의 고소가 있어야 일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예를 들어 현행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구출하게 하고 이제 폭행을 하고 있는 저지르고 있는 피해자 그 가해자죠. 가해자를 체포했어. 현장에서. 현행범이지. 그런데도 나중에 보통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잖아. 출동해서 이제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 그 폭행을 하고 있는 그 가해자를 이렇게 떼어서 데리고 가고 이제 잡아가면 그때 맡고 있었던 아내든 남편이든 피해자가 아 나는 고소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합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게 경찰선에서도 풀어줄 수 있고요. 검찰까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풀어줄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이제 바로 그런 거고 친고죄는 이제 아예 피해자 자체가 나는 재판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는 잡혀갔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다시 검찰에 넘겼는데 그때 피해자가 나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고소 못해요. 그게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는 이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폭행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경찰에 넘어가서 수사를 받아서 검찰까지 넘어갔어. 근데 그 와중에도 가해자 측에서는 계속 피해자를 만나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합의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족들이 이제 뭐 청소년 범죄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무슨 친구끼리 술 먹다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하면 이 가해자 가족 측에서 아무래도 재판에 넘어가면 재판이 이제 형사재판까지 가고 하면 일이 커질까봐 피해자 측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뭐 합의를 유도하고 혹시라도 뭐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내가 고소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검찰까지 넘어가서 결국에는 또 풀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친고죄에 들어갈까? 친고죄의 종류에는요, 아까 봤던 모욕죄가 있고요.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여기서 사자는 죽은 자입니다. 사자. 사자의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본인이 고소해요? 이때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니까 가족이거나 자식들이겠죠. 사자의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해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그 아래에다가 여러분이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우리가 불기소 처분까지 봤고요. 그럼 두 번째는 검사가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냐? 불기소는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 반면에 두 번째는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유예란 단어는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즉, 내가 재판에 회부하는 걸 미뤄두는 겁니다. 그게 기소유예야. 불기소랑 기소유예는 당연히 단어가 틀리니까 틀리죠. 그럼 기소유예는 언제 하느냐? 유죄 판결의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 검사가 보기에 증거가 좀 있어서 얘를 재판에 올리면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범인이 어려워. 그 다음에 초범이야. 아니면 범죄가 굉장히 약해. 이렇게 성향, 나이, 동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벌보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긴 했지만 이 동기를 봤더니 누가 봐도 좀 억울했어. 약간의 어떤 너무 억울해서 복수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좀 있어. 이렇게 검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처벌하는 것보다 교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기소를 뒤로 미룹니다. 그럼 뭔데요? 그럼 이 말은 기소유예 받으면요. 일단 집에 가요. 집에 가는 겁니다. 불기소 처분 받아도 집에 가요. 기소유예 받아도 집에 가요.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일단. 그런 다음에, 그럼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 사건은 끝나지. 어디서 끝나는 거야? 불기소해도 끝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냐면, 검사는 약식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 명령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빨리, 아주 가벼운 범죄인 경우엔 약식 명령을 신청해요. 다른 말로 즉결 심판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야? 범죄가 경미, 아주 가벼운 범죄인 경우입니다. 가벼운 범죄. 범죄가 경미한 경우, 정식의 형사소송 절차 없이 여기서 법관은 판사죠. 판사의 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과료 또는 몰수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거지. 우리 지난 과정에서 형벌의 9가지 종류를 배웠잖아요. 그 중에 생명형이나 자유형이나 이런 건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근데 재산형에서 벌금이라든지 뭐 벌금 7만 원을 받았다. 굉장히 경미한 범죄이겠지. 하지만 범죄입니다. 과료 또는 몰수. 그래서 형벌 부과 받고 집에 가. 역시 약식 명령. 그래서 불기소 처분 말고도 뭐가 있다? 기소유예와 약식 명령 신청이 있다. 그래서 B와 C도 여러분 역시 써두세요. 자, 그럼 이제 검찰에서 이제 어디로 갈 거야? 검사가 불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도 안 하고 약식재판에도 안 넘기면 마지막은 뭡니까? 기소하는 거지? 기소하면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법원으로 가야죠. 이제부터. 그래서 3번은 바로 기소입니다. 기소했어요. 기소한다는 얘기는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표현도 쓰지. 공소. 소장이라는 게 바로 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걸 지금 내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다른 말로 공판에 들어갔죠? 공판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봐봐. 아까 1번이 수사 단계, 2번이 기소 단계, 3번이 공판 단계입니다. 다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그게 형사 절차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번이 여기 수사 단계, 2번이 기소 단계, 지금 몇 번 온 겁니까? 3번, 공판 단계로 온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법원으로 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긴 검찰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다시 아까 1번은 어디였습니까? 1번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경찰서입니다. 2번은요. 검찰청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이제 법원이야. 공판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의 원칙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원고는 이때 이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누가 되는 거야? 검사가 되는 거지. 범죄자가 원고 아니야. 범죄자는 맞아. 이때부터는 뭐라고 불러? 고소가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이 돼요. 고소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피의자냐 피고인이냐 정확히 단어를 봐야 돼. 피의자라고 하면 아직 기소당하지 않은 거야. 알겠니? 수사 단계에 있거나 검찰청에 있는 거야. 근데 피고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얘기는 검사가 고소했다는 얘기예요. 기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원고는 누가 되는 거야? 검사. 피고는 그러니까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겠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누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했었죠? 이렇게 검사와 원고와 피고가 검사와 피고가 피고가 각자 자기 주장을 입증하고 반증하는데 피고는 가만히 있고요. 변호인이 하겠죠. 자 이제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유죄 사실을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피고인 스스로 무죄 입증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 검사의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관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죄와 무죄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무죄가 여러분은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 증거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게 무죄야. 유죄는 증거가 확실한 거야. 그게 유죄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뒤집어지기도 하잖아요. 다시 재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아까 말했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형사재판에서 형법은 기본적으로 형법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피고인에게. 이 말이 뭐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이 말은 증거로 말하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없어.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그럼 어떻습니까? 무죄예요. 증거가 없으면. 자, 이 대원칙 꼭 기억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 판사, 즉 법관이 판결을 내리겠죠. 우리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가벼운 재판은 단독 판사가 하지만 무거운 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부에서 합니다. 판사 3명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단독 판사냐 합의부냐 어쨌든 판결이 나오면 불복은요. 양쪽 모두 할 수 있어요. 피고 측에서도 불복할 수 있고 검사 측에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7일 이내에 7일 불복해서 7일 이내에 항소하면 2심 법원 가겠죠. 2심 법원. 그리고 또 2심 법원에서 또 누군가가 한쪽에서 뭐 불복해서 또 항고하면 3심 대법원 가겠지. 일단 끝났어. 다 끝나면 재판이 끝났어. 어쨌든 그게 3심을 갔든 2심을 갔든 원심에서 끝났든 확정 판결이 되면 자 이때 뭐 무죄로 풀려나면 끝나는 거고 유죄가 판결이 떨어지고 확정되고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리면 이제 형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 집행을 하는 도중에라도 재판상에 그 재판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야? 재심할 수 있는 거야. 이건 3심과 상관없는 거야. 대법원까지 갔다가 몇 년 뒤에 또 진범이 등장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확정적인 증거가 다시 나온다면. 오케이? 자, 이 법원에서의 일도 여러분이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죠.